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듬팍입니다. 네, 말을 심하게 더듬는 남자 더듬팍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말하기에 대한 깡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방법들 중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말하기 관련 도전 노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에 하나씩 말과 관련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노력했어요. 이 말하기 대하여 너무 말더듬 때문에 깡이 없고, 또 초등학교 때부터 7세 때부터 말을 심하게 더듬다 보니까 하루에 5번 이상의 대면 활동 시 누군가 저를 대할 때 표정이 굳어 있거나 부정적으로 나타나 있거나 답답해하는 등, 또는 심지어는 가격의 상황이 나오기도 하는 등의,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부정적인 표정을 짓고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 대인 기피, 또 사람을 겁내게 되는 대인 공포, 한 사람을 겁내게 되니 대중공포에 이르르며 더 이상 말하기에 관련한, 또 사람들을 대면할 때 용기가 너무 뚝 떨어져서 1대1로 말을 한데도 불구하고 저의 목소리가 덜덜덜 떨리고 있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는 인생을 억울하게 살다가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여러 가지 패턴들을,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방향들을 연구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말과 관련한 도전 노트를 쓰는 것이었죠. 제가 도전 노트를 어떻게 썼는지 간략하게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좋아하는 여성분에게 문자를 전송하는 도전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무슨 문자 보내는 게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말이죠, 저의 상태로는 매우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이 도전을 꼭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문자 전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겁을 먹긴 먹었지만은 그분에게 따뜻한 문자가 답장으로 왔습니다. 아우, 정말 다행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또 관심 있는 여성분에게 이제는 전화 통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심하게 더듬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전화 통화를 한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이거를 깨야만, 그래야만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그리고 인연이 끊기든 말든 저의 말하기 깡 구축을 위해서 도전을 했죠. 무슨 말을 할까 고민도 많이 하고, 앞에 내가 어떤 말을 할지 한번 적어서 할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가장 중요한 말, 가장 핵심이 되는 말, 간단하게만 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런 느낌으로라도 한번 해보자. 전화통화를 시도하는데, 그리고 통화가 연결되어서 말하는데 이의를 두고 1시간 이상 동안 얼굴 붉어가지고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며 에라 모르겠다 생각하고 역시 발신 버튼을 누르고 통화를 했습니다. 역시 전화통화를 했더니 따뜻하게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자신감이 생겨서 그 다음으로는 버스를 탈 때 기사님께 고개를 숙이는 도전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해봤고 성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사 동작과 함께 음성으로 안녕하십니까도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역시 긴장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버스에서 내릴 때 버스 기사님께 큰 목소리로 기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더욱더 어려운 도전에 열을 올렸죠. 그 말을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버스 탈 때부터 저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제가 하차할 때 마음을 먹고 정신무장을 하고 큰 목소리로 기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처리가 됐냐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창피했죠. 어쨌든 내리자마자 버스에 탄 사람들이 저의 얼굴을 못 알아볼 수 있도록 각도를 안 보이게 제대로 맞추고 그때 보이는 길로 주량여행을 치고 도망갔습니다. 어쨌든 저는 도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도전은 이제 점점 저도 모르게 자신감이 쌓이다 보니까 이걸 할까 말까, 이런 도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큰 도전을 적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라디오 방송에 저의 음성을 내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꽤 어려운 도전이죠. 저의 음성을 전파를 타게 하자라는 도전이었죠. 라디오 프로그램을 잘 듣다 보면 퀴즈를 내는데요. 퀴즈를 맞출 때 이제 통화를 하거든요. 이걸 노렸죠. 그래서 자주 전화를 했었는데 또 라디오 방송에서는 자주 통화 중이었어요. 그래서 뭐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긴장도도 떨어졌다가 어느 순간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는 거예요. 누군가요. 그래서 긴장할 틈도 없었죠. 그 전화를 받았던 남성분이 라디오 DJ 여성분에게 넘기고 저는 그 여성분이 묻는 대로 답을 했죠. 그런데 제가 답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라디오 방송으로 저의 음성이 나오는 것을 제가 두 눈과 또 다른 어떤 감각으로 느꼈습니다. 전율이 오더라고요. 어쨌든 도전 성공. 이제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KBS에 전화해서 이금희 아나운서하고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자라는 도전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금희 아나운서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된 그런 도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다음 편에서 말씀드릴까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거든요. 아니야. 지금 할까?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금희 아나운서한테 통화를 한번 시도해봐서 스피치 레슨을 한번 받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도전을 했죠. 무작정 KBS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KBS에 전화를 걸었더니 누군가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KBS입니다. 이금희 아나운서하고 통화하고 싶습니다. 어디신데요? 박상현입니다. 네? 박상현입니다. 네. 무슨 이유로 그러시죠? 예. 스피치 특강 의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침마당 제작진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당 제작진에다 전화를 눌러서, 전화 버튼을 눌러서 시도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아침마당이죠? 네, 맞습니다. 어디시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예, 저는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네, 이는 이금희 아나운서에게 스피치 특강을 의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전화했더니요, 거기서 뭔가 정보를 알아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네이버에 스피치 파티라고 검색하면 저희 카페 정보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들어가 보니까 카페 회원수가 몇 명이요? 38명이요. 네, 참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따뜻하게도 이금희 아나운서에게 전달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달 받고 그 이금희 아나운서의 스케줄을 검색해 보니까 저녁 8시경에 라디오 방송이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전화가 오게 된다면 8시 한 10분경에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KBS에 그리고 아침마당에 전화를 했던 때가 낮이었는데 저녁 8시가 되도록 저는 덜덜덜 거리고 있었습니다. 누워도 잠도 안 오고 무엇을 해도 이게 긴장이 되어가지고요. 일이 손에 안 잡혔죠. 그랬는데 7시 57분인가 56분인가 그때 02로 시작하는 어떤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이 전화는 아마 이금희 아나운서의 전화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목을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금희 아나운서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금희 아나운서께서 저희에게 스피치 레슨을 해 주셔야 될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쁘시고, 두 번째로는 그 생방송에서도 편안하고 안정적인 진행 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니까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회적인 거절을 하긴 했지만요, 저는 이런 도전을 통해서 점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 도전으로는 개그맨 시험에 한번 도전해보자, 그리고 성우 시험에 한번 도전해보자. 성우가 되고 안 되고 개그맨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걸 떠나서 저는 그냥 도전한다는 데 이의를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BS 전국노래자랑에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전남 장성까지 기차를 타고 3시간 반 정도가 걸려서
장성군의 어떤 체육관에 들어섰거든요. 가니까 KBS 전국노래자랑 예심이 이루어지는 날이었는데요. 한 200명에서 400명 정도 사이가 계신 것 같고 마치 그쪽 지역의 잔치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황진이를 부르려고 나름 준비를 했는데요. 가사를 끝까지 다 외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착하자마자 또 가사 외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있었는데요. 갑자기 거기 예심 진행하시는 뭐 PD님인가 그분이 방송으로 오늘 예심을 시작할 텐데요. 혹시라도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멀리서 오신 분들은 빨리 댁으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멀리서 온 분부터 예심을 치르겠다라는 말씀을 공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 첫 번째로 서울 고척동에서 오신 박상현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상철의 황진이를 부르려고 하는데요. 황진이의 노래 가사는 원래 이렇습니다. 얼씨구 저 얼씨구 내가 들어간다 황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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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이면 간다 너를 두고 간다 따라라 따라라라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무대 첫 번째로 올라가자 보니까 가사 한 마리 생각이 안 나서 얼씨구 저 얼씨구 얼씨구 저 얼씨구 얼씨구 저 얼씨구 얼씨구 하니까 PD님이 화나셔가지고 땡 버튼이 아니죠? 땡을 감정을 실어서 내리치시더라고요. 땡! 그 소리를 듣자마자 좀 창피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라는 그 생각도 들고 하면서 내려가라 해서 내려왔어요. 서울에서 장성군까지 3시간 반 정도 걸렸다가 체육관에 도착해서 무대에 선 지 10초 만에 저는 내려와서 바로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좀 충격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도전들을 통해서 저의 깡은 점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말과 관련된 일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대에 선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무대에 점점 자신감을 가지고 서게 됐고, 그리고 아예 이걸 업으로 삼자 라고 생각해서 이 스피치에 대한 그런 사업체를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이 도전이란 습관이 몸에 배니까 이제 내가 책을 한번 써볼까 생각하다가 첫 번째 내게 된 책이 말 더듬이에서 스피치 원장까지라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꽤 많은 분들께 자신감을 느끼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이제 책을 내서 지금은 나름대로 꽤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요즘의 도전은 이제 유튜버로서 한번 성공해보자라는 도전으로 다양한 콘텐츠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좀 말이 좀 길었습니다. 어쨌든 저의 도전은 계속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느낀 게 뭐냐면 인생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약 100세 정도 산다고 보았을 때 이제 후반전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반전보다는 더 많이 남아있긴 한데요. 그냥 좀 겸손의 느낌으로 말씀드리자면 후반전 정도가 남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전으로 처리 안 할래요. 어쨌든 남은 인생은 길을 쓰고 하고 싶은 것도 더 많이 하고 도전도 더 많이 하고 저희 가족들에게도 더 잘 대해드리고 또 저와 대면한 모든 분들께 정성을 다해서 대면하고 그리고 짜릿함도 더 느끼고 세계 여러 방방 곳곳에도 다 가며 정말 느낄 수 있는 인생의 모든 체험들을 다 해보면서 이 삶을 즐기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더듬파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